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북의료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그 중에서도 척추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조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을 앞두고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 저로 인해서 또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앞으로 삶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설명드릴 것은 퇴행성 척추 질환, 우리 사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일 텐데 그 중에서도 협착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척추 질환이라는 것은 척추와 추간판, 척추 기둥을 역할을 하는 그런 척추와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질환인데, 실제로 이제 인구 중에 80% 정도에서 다 이런 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척추는 일단 목과 등, 허리, 엉덩이, 꼬리뼈까지 이렇게 길게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실제로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기둥 속에 신경을 다 숨겨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건 특히 허리뼈인데 허리뼈의 기둥 역할을 하는 뼈들, 그리고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이렇게 연골의 역할을 쫀득쫀득하게 충격도 흡수하고 움직임도 잡아주는 연골의 역할을 하는 디스크,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머리에서부터 출발하는 신경이 목을 지나 등을 지나 허리를 지나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가는 이렇게 신경이 가는 이런 신경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척추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 척추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실제로 이 뼈, 우리가 물론 뼈가 다쳐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제일 흔하게는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가 문제를 일으켜서 터져서 추간판 탈출증, 속칭 디스크병이다라고 하는 병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이 쓰면서 생기는 이제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협착증은 실제로 이제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좁아지는 그런 병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모습을 보면 실제로 이제 요거는 아까는 이렇게 옆에서 봤다고 하면 이렇게 신경구멍 보이세요? 신경구멍에서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원래는 동그랗게 신경이 안 누르게 잘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가 좁아지면 그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척추 신경이 동그랗지 않고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 척추 협착증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나름 많이 들어봤고 다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실제로 디스크하고 협착증의 차이가 뭐예요? 혹은 주사 혹은 시술, 그렇게 하면 낫나요? 수술은 절대로 하면 안 되나요?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이제 저는 척추 수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디스크와 협착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속칭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저 시커멓게 뭔가 변화가 생긴 디스크가 툭 튀어나와서 신경이 내려가는 길을 누르는 그런 병을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 이런 디스크는 가운데 보이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신경구멍, 거기를 터진 디스크가 시커멓게 나와서 신경구멍을 막고 있는 거죠. 디스크가 많이 터지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많이 괴롭고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수술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병이 디스크인데, 실제로 디스크라는 거는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조금 가라앉거나 나아서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조금 사진이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경이 내려가는 관이 좁아지는 병이에요. 왜 좁아지냐면 굳은 살이 배는 것처럼 좁아지는 거예요. 굳은 살이 왜 배야? 많이 쓰면 굳은 살이 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도 많이 쓰고 움직이다 보면 뼈하고 뼈 사이를 잡아주는 인대 부분이 자꾸 굵어져서 굳은 살이 배는 것처럼 자꾸 굵어지니까 실제로 신경이 내려가는 길 자체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신경만 우리가 특수 MRI로 찍어본 사진인데, 신경이 줄줄줄줄 잘 내려가다가 꽉 막혀 보인다. 이제 저런 거를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이 막히니까 아무래도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증상은 신경이 막히는 증상. 그러면 다리가 저려서 서 있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심한 경우죠. 그러고 걷다 보면은
이거는 자꾸 신경이 잘 안 통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계속 내가 내 다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쉬어야 돼요. 그래서 구부려다 쉬다 보면은 좀 신경이 통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실제로 이제 운동을 해야 허리가 좋아지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협착증이 너무 심하면 실제로는 하고 싶어도 운동을 못 해요. 운동을 할 정도의 신경이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우울하죠. 나는 수술도 안 하고 싶고 빨리 나와서 운동하고 싶고 운동으로 낫고 싶은데 도저히 운동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심한 협착증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협착증이 있을 때 어떤 치료를 하냐 하면, 이제 많이 심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수술 쪽까지 바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쉬운 치료, 좁아졌지만 좀 달래거나 좀 그대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치료는 약물 치료. 그래서 보시면 협착증은 사실은 누구나 쓰다 보면은 굳은 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생기든 많이 생기든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냥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신경이 좀 좁아지는 붓기를 깔아앉혀 준다거나 신경 주변에 있는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약을 써서 이제 협착증을 가지고 있지만 통증이 없는 상태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듯이 신경이 좁아져 있는 걸 좀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약물 치료로도 정상 생활을 좀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운동은 다 좋은 증상일 테고, 실제로 이제 약물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신경이 잘 조금 막히는 경우, 신경이 많이 막히는 경우,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막 막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약물 치료로도 많은 호전이 있어서 이대로 내가 운동도 할 수 있다,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실제로 외래에서 제가 많이 뵀어요. 그런데 이제 약을 먹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치료는 뭐냐면 주사 치료를 하거나 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고 실제로 많이도 하고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신경외과 혹은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이런 데 가시면은 이제 불편해져 있는 자리, 좁은 자리에다가 직접 먹는 약이 아니라 좁아진 자리에다가 직접 약을 주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사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좁아져 있는 자리를 직접 찾아서 약을 뿌리면 실제로 이제 신경 붓기를 좀 가라앉혀 주거나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염증을 좀 가라앉혀서 좀 증상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순 주사로도 효과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신경이랑 이제 신경이 눌려 있는 자리에다가 굉장히 강단한 관을 넣어서 좀 더 주사약을 많이 뿌려주고 막 신경이랑 막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자리를 좀 박리해주기도 하는 시술까지도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드리는 주사 치료나 유착 박리술은 협착증을 없애는 시술은 아니에요. 그냥 증상을 달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수도관이 내려가는데 수도관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줄줄줄줄 잘 안 내려간다 그랬는데, 우리 왜 머리카락 막히고 그러면은 꼬쟁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쿡쿡쿡 찔러보는 거예요. 좀 통과하라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거를 다 넓히거나 없앨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치료에도 내가 운동할 수 있고 증상이 좋아질 수 있으면 많이 이제 사는데 괜찮기 때문에 그 정도의 치료를 당연히 해보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너무 좋죠, 그죠?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요즘에 또 그래도 수술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시술이,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는 풍선 확장술이에요. 풍선 확장술은 뭐냐면 이제 거기가 좁아졌어.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좁아요. 그래서 그 좁아진 자리에다가 이 조그만하게 생긴 풍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이 좁아지는 데까지 되게 조그맣거든요. 한 2-3mm 정도 되는 이제 전풍선을 집어넣어서 신경관이 좁아진 데까지 지금 들어간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때나 넣는 건 아니죠. 사진을 다 확인하면서 의사들이 보고 이제 제일 좁은 자리까지 찾아 들어가서 풍선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신경이 좁아져 있는 데다가 풍선으로 좀 확장을 해보자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신경이 부어있거나 좁아져 있는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벌려주는 그런 작용으로 좀 협착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당연히 이 정도로 해서 낫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좋은 효과를 얻고 계시고 실제로 이걸로도 수술까지 안 가고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달래는 치료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닿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당연히 이제 운동하고 싶고 약만 쓰고 싶고 주사만 맞고 낫고 싶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어떤 분들은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수술은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아, 이거는 당연히 안 하고 싶어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주사 맞고 낫게 해드리고 싶고 그냥 운동만 해서 낫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약물 주사나 시술이나 풍선까지도 했는데 물론 그거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증상이 낫지가 않고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경을 너무 많이 눌러서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너무 많이 눌러서 조금만 가다가 쉬었다가 갈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겠는데 난 조금 더 못 가겠어요. 그러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신경이 너무 통과를 못하고 그게 점점 심해지면 아니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도 이제는 다리가 저리저리해서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될 일이죠.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분들은 잘 못 느끼시지만 실제로 소변 보는 곳, 대변 보는 곳, 실제로 소대변이 너무너무 자주 본다거나 변비가 너무너무 심해진다거나 하는 것도 실제로 허리에서 신경이 좁아져서 소대변 보는데 신경이 잘 안 통해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심한 협착증이다 그러면 난 수술 안 할 거야 하고 버텨가지고서는 사실은 호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최대한의 치료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수술은 병원마다 혹은 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아요. 좁아져 있는 신경을 넓혀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제일 전통적이고 이제 필요한 수술은 사진에서 보듯이 신경이 너무너무 좁아져 있는 곳, 그 좁아져 있는 신경을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썩은 이 갈아내듯이 좁아져 있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웽웽웽웽 요즘에는 매우 안전하게 현미경을 보고 그렇게 이제 갈아내버려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신경 통로가 좁아진 상태를 깎아내는 거예요. 신경을 감압한다. 신경이 좁아져 있는 것을 감압한다 하시면 저렇게 보였던 너무너무 좁아진 신경이 이제는 뻥 넓어지니까 적어도 통과하는 거예요. 신경이. 그러면은 내가 원래는 1분만 걷다가 쉬어야 되는데 알고 점점 내가 이제 5분 걸을 수 있어요. 10분 걸을 수 있어요. 생활이 가능해요. 이렇게 점점 좁아져 있는 거를 풀어주는 수술이 이제 필요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데 이제 그냥 풀어주기만 해서 안 되는 분들이 또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진에서는 뭐냐면 신경 통로가 좁아졌는데 그래도 기둥 역할을 잘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 기둥이 흔들흔들 하면서 불안정하게 기둥 역할을 못하거나 뭐 어르신들 아유 나는 엉덩이가 빠져 뼈가 빠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뼈 기둥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이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그런데 이제 척추가 흔들흔들하면 실제로 신경만 감압해서 될 일이 아니고 흔들하는 신경을 이렇게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을 하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무섭죠. 아, 전신마취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이거 난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또 고민이 되고 저희도 이제 자꾸 연구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수술이 또 조금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너무 이제 연세 드시고 많이 좁아져 있는 분들을 크게 수술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좁아져 있는 신경, 그 왜 좁아졌냐? 인대가 두꺼워져서 좁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꺼워져 있는 인대, 그것만 우리가 이제 없애서 신경을 통과하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좁아지게 만드는, 협착을 만드는 인대만 우리가 없애보자. 그래서 인대만 절제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착을 제거하는 수술이고 실제로는 이제 미세 현미경을 보고 이제 뼈나 이런 부분이나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에요. 어쨌든 절제를 해가지고 신경을 넓혀주는 방식이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좁아져 있는 부분이 인대만 없애도 많이 넓어지는구나 이렇게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나 하고 약간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 사진이 굉장히 두꺼워진 인대예요.
사람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에 원래는 종이장처럼 좁게 뼈하고 뼈 사이는 항상 인대가 들어있는데 저기가 많이 서서 굳은 살 된 것처럼 엄청 커진 인대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을 보고 저 인대만 이렇게 딱 없애면 실제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 감압이 되기 때문에 신경이 잘 통과한다, 이런 수술도 있고. 그럼 인대 이거 떼내고 나면은 약해지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떼낸 인대만큼 저렇게 인공 인대로 묶어주는 인대 재건술로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오늘 이제 수술하는 의사로서 이제 수술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무조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 운동 치료,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시술 치료 이렇게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 조금만 걸어도 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신경이 누른다. 혹은 소변 대변이 너무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이거는 수술은 내 자식들한테 얘기 못해요, 그럴 일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적어도 내 신경을 통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는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이나 많은 의사들이 기술 좋게 연세 드신 분들도 조금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병원에 찾아가셔서 상의를 하시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은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도 있고 하반신 마취를 하는 수술도 있고 혹은 국소 마취를 하는 수술도 있는데 이제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신경이 좁아지는 협착을 해결해 보십사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모두들 안전하게 잘 고치고 잘 낫고 내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